엄기호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 중에 제가 함께 살자라는 말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사회 속에서 우리가 함께 평등한 존재로 있게 해달라라는 요구이자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고, 그렇다면 이제 구조를 바꿔야 되는데 법과 제도뿐만 아니라 이제 의식, 문화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될 텐데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법을 만드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여기 교육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내가 하는 역할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 구조 변화에 그래도 다가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들도 이제 여기 함께 모여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에게 이제 특별히 주셨던 이제 질문 중에 하나가, 그래서 인권교육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인권교육 효율적으로 좋은 교육이 되겠습니까? 물어보셔서 엄기호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에 따르면 이제 양식인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떻게 교육을 전달할 것인가, 이 시대에 이 상황의 맥락에 맞춰서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 이야기를 전달하고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게 할 것인가, 저는 그 양식을 많이 고민하는데, 저는 그게 체험형 그리고 경험을 직접 하게 하는 교육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주입식의 교육이거나 또는 강연식의 교육이 아니라 직접 내 생각과 감정을 이끌어내고 그걸 서로 대화하게끔 하는 교육을 해야 한다. 그게 효과적이고 기억에 많이 남고 진짜 자기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육이 되더라.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성평등 교육, 노동 교육, 시민 교육 모두 마찬가지라고 생각했는데요. 결국에 그래서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이제 양식을 어떻게 짤 것인가 고민을 하는 거죠. 저는 교육의 공간을 참여자들의 목소리로 채워야 된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내가 모든 걸 다 가르쳐줘야 돼가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게 한 다음에 그 경험들을 나누게 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더라,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활동을 통해서 무언가 경험하게 한 다음에 그 경험이 생각과 감정을 이끌어내야죠. 그래서 사실은 내가 그동안 믿고 있었던, 알고 있었던 세상과 좀 다른 불편한 경험을 해야 됩니다. 인권교육 받았는데 즐거운 얘기,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러면은 사실 저는 인권교육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불편한 마음,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일어나게끔 한 다음에 그걸 이제 나누게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 진행자는 강연자나 강사라고 생각하기보다 대화 진행자다, 나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생각을 이끌어내고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그걸 대화를 진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시작, 중간, 마무리를 나눠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인권교육을 하고 싶든지 또는 성평등 교육을 하고 싶든지 어떤 내가 오늘 하고자 하는 주제가 있을 텐데, 그 주제를 바로 시작하기보다 오늘 모여있는 참여자들의 관심사로부터 시작하는 게 좋다. 그럼 청소년이면 청소년, 예를 들어 경찰이면 경찰, 사회복지사면 사회복지사, 자기가 관심이 있어 할 만한 주제로 시작을 한 후에 그 다음에 내가 나누고자 하는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거에 대한 또 구조적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 후에 그 이야기를 다시 개인의 이야기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들은 이야기를 듣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나의 이야기로 만들고 다짐들을 하면서 마무리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몇 가지 저의 잘 되고 있는 점들 나누면서 여러 팁들을 공유하고 싶은데요. 첫째로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게 하면서 입도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말 많이 하시거든요. 요즘 사람들 대답 안 해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씀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무도 아무 말을 안 해가지고 그냥 저 혼자 하는 거예요. 제가 사람들 얘기 듣고 싶지 않은 게 아니고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이러시거든요. 근데 뭐 30명이든 50명이든 모여있는데 전체 손 들고 얘기를 하면은 아무도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럴 때는 짝꿍 대화를 시키고 앞뒤로 돌아 앉아서 조별 대화를 시키고, 이런 아주 사소한 팁이지만 그렇게 대화를 하면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그 진행자들이 그 양식을 사실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공간의 중심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이 공간의 중심에 가서 서보세요 라고 하면 진짜 교실의 중앙에 가서 쓰는 사람도 있고, 여기에 선생님이 있으니까 여기가 권력의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면서 이 발제자 앞으로 오는 사람도 있고,
또는 간식 테이블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간식 테이블로 가시는 분도 있고 에어컨이 중심입니다. 에어컨 없으면 저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말하는 중심에 막 가거든요. 그럼 이제 인터뷰 막 하는 거예요. 왜 여기 쓰셨습니까? 하면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몸도 움직이고 입도 열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질문도 할 수 있고 또 예를 들어 교실 맨 앞이 0이고 맨 뒤가 10이라고 한 다음에 스펙트럼을 만들어줘서 예를 들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자답게 남자답게라는 말이 성차별과 성폭력을 유지하는데 어느 정도 몇 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으세요? 100%다 그러면 10점, 전혀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러면 0점, 여기 중에 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쭉 쓰게 되겠죠? 그럼 이제 몇 점에 계신 분 왜 여기 서셨어요?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교육이나 성평등 교육 하시는 분들 많이 경계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동의에 대한 얘기도 하실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연습할 수 있는 활동들 몇 개 말씀드리면 빨래 집게로도 할 수 있고 스티커로도 할 수 있거든요. 빨래 집게는 몇 개씩 빨래 집게를 나눠준 후에 내 손에 있는 걸 다른 사람의 옷에 가장 빨리 붙이고 오는 사람이 1등입니다. 상품 있습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열심히 하거든요. 1분 동안. 그 다음에 떼기도 해요. 내 몸에 먼저 붙인 다음에 가장 많이 떼오는 사람이 이기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상품도 걸려있고 막 경쟁을 하니까 엄청 재밌게 하고 막 이렇게 이 정도 타치는 별로 생각 없이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재밌었다, 막 흥분됐다라는 얘기도 하지만 무서웠다, 막 달려오니까 막 다다다다 막 이렇게 오거든요. 무서웠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세 번째 게임으로 질문하고 답하고 동의하고 거절하고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게임을 합니다. 여기 붙여도 될까요? 여기 있는 거 떼어도 될까요? 안 된다 그러면 하면 안 돼요. 근데 별거 아닐 것 같잖아요. 빨래집게 여기 있는 거 띄면 안 된다고 했다고 뭐 내가 별로 기분 안 상할 것 같잖아요. 실제로 해보면 기분이 상합니다. 아, 왜 이거 별거도 아닌데 안 된다 그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거절을 당하는 걸 받아들이기도 되게 어려운데 그렇게 간단하게 빨래집게나 스티커로 연습을 하고 그걸 또 그 감정을 나누게 합니다. 그다음에 경계선 활동이라고 이제 개인 활동지로 종이를 나눠줘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바닥에 누워서 누군가의 몸을 저렇게 전지 3장을 붙여가지고 커다랗게 그린 다음에 경계선 침범을 받아본 경험을 직접 종이에 써봅니다. 그래서 심리적, 정서적인 침범도 되고 육체적인 침범도 되고 성적 침범도 되고 나의 삶과 진로에 대한 모든 간섭이나 침범이나 폭력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러니까 머리를 예를 들면 머리를 누가 이렇게 탁 때린 것도 되겠지만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긴 것도 되고 누군가가 남자가 머리 왜 이렇게 길어? 여자가 머리 왜 이렇게 짧아? 머리를 왜 그런 탈색을 왜 했어? 이런 말을 들어본 모든 경험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신체적이든 성적이든 정서적이든. 그래서 이걸 써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디서 그런 권력이 나왔을까요? 어떤 문화가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걸 용인해줬을까요? 그럼 이것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인적인 노력이 있나요? 사회적인 뭐 제도가 있어야 되나요? 법이 있어야 되나요? 문화가 바뀌어야 되나요? 이걸 써보게 하는 시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게 이런 일이 또 나한테 다시 생긴다면 나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거를 상황극으로, 연극으로 만들어서 발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또 공동체 방어 훈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주변인 개입 훈련이라는 이름으로도 많이 불립니다. 그래서 인권 침해나 성폭력이 당사자 간의 일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우리 사회 문화와 우리 사회 제도가 이걸 용인하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직접 내가 그 상황에 있다고 생각하고 상황과 관계와 맥락들을 전부 고려해서 아주 전략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짜보고 이걸 또 연극으로 그냥 바로 이제 즉흥 상황극으로 올리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 전략적인 접근이라고 강조를 드리냐면 청소년들하고 해보면은 이런 상황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옥상으로 따라와. 원펀치 3강냉이야 이러면서 그냥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때리고 싶은 마음 이해합니다. 그러면서도 때릴 수 없는 사람 그리고 때리면 실제로 나한테 어떤 결과가 오는지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부모님이든 직장 상사든 그랬을 때는 어떻게 접근할 건지를 먼저 알려주고 영상을 보고 그 영상에서 내가 등장인물이라면 어떻게 할 건지 영상은
가해자 피해자가 아닌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의 감정이입을 할 수 있는 영상으로 해서 내가 저 사람이면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영상을 보고 대화 나누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시나리오를 직접 주기도 하고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접근 전략을 짜는 겁니다. 접근 전략은 몇 가지 이렇게 알려줍니다. 참여하지 않기, 동조하지 않기, 웃어주지 않기, 황당하다는 표정 짓기, 거부하기, 보이콧하기, 주의 주기, 떠나기, 주의를 돌리기, 상관없는 말하기, 엉뚱한 소리하기, 시끄러운 소리 내기, 도움을 제안하기, 내가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어 나한테 말해, 또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기관을 알아, 이런 것들. 그래서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떤 행동이든지 해야 한다. 그래서 이런 전략들을 배운 후에 내가 그 전략을 직접 연습으로, 말로, 행동으로 실천해 볼 수 있게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극을 만드는데 뭐 4인 1조든 5인 1조든 괜찮습니다. 그날 있는 상황과 사람에 따라서 하시면 되고, 행위자, 가해자, 빌런, 악당 이렇게 불러서 그 사람은 3차, 4차까지 주변 사람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전략적으로 개입해도 좀 계속 해야 돼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럼 죄송합니다. 한 번만 말하고 끝나면 재미가 없으니까 두 번, 세 번 주변에서 개입이 계속 들어올 때까지 계속 악당 역할을 해주세요. 이렇게 그 부여를 해야 되고 역할을. 그다음에 주변 인물들이 어떤 행동을 할지 계속 고민해보고 접근하게 현실적으로 해달라고, 그 전략을 현실적으로 상황과 맥락에 맞춰서 전략을 짜야 된다. 이거를 꼭 강조하고 상황을 만들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아예 시나리오를 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시나리오를 아예 주고 개입 1, 2, 3에 하고 싶은 행동을 요 앞에 표를 보면서 여기서 찾아서 개입 1, 2, 3에 직접 넣어서 발표만 하면 되는, 그래서 이렇게 시나리오를 짜주면 훨씬 연극 만들기가 쉬워합니다. 그 다음에 젠더 박스 만들기라는 활동이 있는데, 흔히 젠더를 남자답게 여자답게라고만 생각할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렇지 않고 성별 이분법부터 시작해서 애초에 간성이라는 건 빼버리고 지정성별 남성과 여성밖에 존재하지 않는 두 가지 성별로만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여기게 만들고, 그 다음에 성역할 고정관념을 심어주고, 그 다음에 모두가 시스젠더 이성애자여야 될 것처럼 생각하게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은 결혼을 해야 되고 애를 낳아야 되고, 남성 경제력이 있고 여성은 출산과 가사노동을 하면서 가정에서 무료 노동을, 사회에서는 저임금 노동을 하게 만들면서 이 사회가 기득권자들이, 자본가들과 정치인들이 딱딱 원하는 모습으로 살게 만드는 그 젠더 체제 전체를 알려줄 수 있는 그림이, 이렇게 한 장의 그림이 굉장히 큰데요. 사람들이 다 불러주는 내용만 쓴 거예요. 그래서 여자답다라고 여겨지는 성격이 뭐가 있죠? 여자답다라고 여겨지는 외모가 뭐가 있죠? 여자답다고 여겨지는 직업이 뭐가 있죠? 남자답다고 여겨지는 성격이 뭐가 있죠? 남자답다고 여겨지는 외모가 뭐가 있죠? 남자답다고 여겨지는 직업이 뭐가 있죠?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서 참여자들이 답변해 준 것만 써서 정말 한 면이 다 찰 정도의 큰 표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표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활동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식으로 저기 나와 있는 그림을 분홍색 포스트잇, 파란색 포스트잇에 나눠서 쓰고, 그 다음에 요것을 통해서 이렇게 몸에다 붙이기도 해요. 그럼 이 말들이 종이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말들을 사람들이 직접, 참여자들이 말로 하면서 몸에 붙이게 하거든요. 그 얼마나 압박감이 있고 기분이 나쁘고 무거운 말이 되는지, 종이 몇 장밖에 안 되는데 굉장히 무겁게 느껴진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나누게 되고요. 또는 그 포스트잇을 가져와서 대항 표현 만들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뭐 꼴팸이야? 그러다 시집 못 가. 남자들이 안 좋아해. 그러면 이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어떤 말을 해서 다음부터는 그냥 웃어주거나 참지 않고 이 말들을 중단시킬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고, 그것도 또 옆 사람들과 또 교실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연습을 하게끔 합니다. 그 다음에 젠더 박스 허물기라고 해가지고, 분홍색 포스트잇이 원래 여성의 박스에 있고 파란색 포스트잇이 남성의 박스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혹시 이쪽 여성의 박스에 있는 단어 중에 남자도 가질 수 있는 거 이쪽으로 옮겨주세요. 그리고 남자 박스에 있는 거 중에 여자도 가질 수 있는 거 이쪽으로 옮겨주세요. 그러면 서로 막 옮겨요. 여자의 다정한 이런 게 있고 남자의 씩씩한 이런 게 있었으면 여자도 씩씩할 수 있고 남자도 다정할 수 있으면 이렇게 옮겨주세요 하면은 다 옮겨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색깔이 이렇게 섞이게 되겠죠? 그러면 이런 박스 필요 없겠네요 하면서 박스 자체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림 자체에다가 이거를 내가 어떻게 바꾸고 싶은 말이나 행동이나 제도가 있으면 바꿀 수 있는 거, 바뀌어야 하는 것들을 써주세요.
그러면 이제 아까 언급해주신 차별금지법이 될 수도 있고 성평등 인권 조례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것들을 포스트잇으로 써서 붙여서 이 젠더 박스, 이 박스들을 허물 수 있는 내가 허물고자 하는 방법을 직접 써서 붙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접 경험을 통해서 생생하게 느끼게 하는 활동들이 있는데 진짜 이거는 게임이나 활동이 아니라 심리학 실험실에 들어갔다 나온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게임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스타파워라는 게임인데 3개 그룹의 이제 경제력 그룹으로 나눠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게임을 진행하는 진행자가 설명을 할 때는 공정하게 당당하게 게임의 룰대로 열심히 칩 교환을 하면 모두가 다 잘 살게 첫 번째 그룹으로 올라오실 수 있습니다 라고 안내를 하고 시작을 하는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절대 첫 번째 그룹으로 갈 수 없습니다. 빈부의 격차는 점점 더 심해지기만 하는 게임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진짜 열받아서 소리를 지르거나 우는 사람이 나오게 돼서 진짜 열받아가지고 그 정도로 빈부의 격차가 심해진다, 뭐 경제 구조가 문제다, 자본주의가 문제다 이런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진짜 30분 혹은 1시간 동안 하는 게임을 통해서 이게 진짜 문제구나 하는 걸 실제로 체험을 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라파라파라는 게임이나 버파버파라는 게임인데 형식은 똑같은데 게임의 수준 자체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요 게임은 2개 마을이 있어요. 알파 마을과 베타 마을이 있는데 두 마을의 문화가 다릅니다. 하나의 마을은 좀 여유롭게 느긋하게 게임하면서 사는 마을이고 다른 마을은 경쟁적으로 살아야 돼요. 1등 해야 돼. 돈 모아야 돼.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다른 마을의 문화를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쟤네는 왜 저렇게 살아? 정말 5분 10분밖에 우리 마을에 안 살았는데 쟤네 이상하다. 사이비 같아. 쟤네는 좀 문제 있는 것 같아. 이런 식의 느낌이 나옵니다. 정말 게임 속이었지만. 그래서 그거를 게임을 하고 나면 이주민들의 마음을 알겠다. 우리 반의 전학온 학생이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장애인들이 비장애인 중심주의 사회에 살면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느낌으로 감정으로 경험하게 하면 엄청나게 다른 힘을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무빙 다츠라는 활동은 이렇게 전체 벽면에 14개의 전지를 붙여서 모든 사회적 소수자들이 듣는 말들을 다 써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말들이 뭐 여성이 듣는 말, 성소자가 듣는 말, 장애인 듣는 말, 이주민이 듣는 말, 저학력자가 듣는 말, 빈곤층이 듣는 말 쭉 모든 교실에 그 말들이 붙여지게 되면 그 다음에 내가 이 말을 들으면서 산다면 어떤 기분일지를 느끼면서 읽어달라 해요. 그럼 내가 그 말을 듣는 당사자가 돼서 직접 그 감정적인 체험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대화 진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성이 듣는 말과 성소자가 듣는 말과 이주민이 듣는 말과 장애인이 듣는 말이 비슷한 말이 있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내가 이 중에 속하는 정체성이 있는지, 속하게 될 정체성이 있는지, 그래서 그런 감정들을 대화를 통해서 나누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분석의 도구를 주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회적 정체성 표라는 게 있는데 여기는 14가지 정체성이 있거든요. 그럼 요 정체성 표를 밟으면서 하나씩 앞으로 갑니다. 어떤 사람은 여성일 때 성별에서는 내가 억압 그룹이었는데 비장애인이면 다시 특권 그룹으로 가게 되고 비성소수자면 또 특권 그룹으로 한 발 가게 되고 여성 노인이었으면 나이 많은 데서는 또 노인으로 억압 그룹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걷게 되거든요. 어떤 사람도 14개 정체성을 다 특권 그룹으로 가거나 전부 다 억압으로 가게 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럼 내가 특권도 가지고 있고 억압도 가지고 있다는 거를 몸으로 저 표를 걸으면서 느끼게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림책 다시 읽기라는 활동인데 그림책을 읽었을 때 4명이 앉아서 이 종이를 돌리면서 활동을 하게 하는데 동화책 4개를 먼저 같이 읽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 주인공이 빼앗긴 것이 무엇입니까? 왜 빼앗겼습니까? 제도, 법, 문화, 개인적인 모든 이유를 써봅니다. 그 다음에 돌려요. 그럼 또 다른 다음 작품에 대해서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작품이 쓰여졌던 시대와 지금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돌려요. 그럼 4번째 돌렸죠? 그러면 4번째 이 작품을 내가 마주하게 되면 그러면은 당신은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우린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돌려가면서 4가지 작품을 다 만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미디어 리터러시도 요즘 많이 하는 방법인데
기본적인 오늘은 질문 7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근원, 누가 만들었는지, 목표 대상, 청중이 누군지, 그 다음에 텍스트 메시지는 밖으로 명백히 드러나 있는 모든 것들을 텍스트 메시지라고 하고, 서브 텍스트 메시지는 숨겨져 있는 메시지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 관점, 미디어 제작자가 믿는 것, 가치관이나 세계관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6번째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억압받는 사람이 있는지, 그 다음에 7번은 그러면 나는 이 메시지를 어떻게 할 건지, 받아들일 건지 안 받아들일 건지, 저항할 건지, 사람들한테 알릴 건지, 이런 것들을 7번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교육에서 많이 하시는 질문들일 수 있는데, 이것도 그림으로 글로 표현해보고 대화를 나누게끔 하는 방식을 쓰면 좋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등등을 고민해보게 하고, 그림도 그려보게 하고, 어떤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지, 연애를, 데이트를, 뭐 성관계를, 뭐 결혼을 하고 싶은지 안 하고 싶은지,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고 싶은지, 안 하고 싶다면 어떻게 살고 싶은지 등등을 고민하고 그림으로 표현하게 해보고, 이거를 짝꿍 대화를 시키고 전체 대화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들입니다. 그 다음에 도구를 사용하기가 있죠. 그래서 콘돔, 클리토리스 모형, 그림, 영상, 카드 활동지 등등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콘돔과 이제 음경 모형이죠. 그 다음에 클리토리스도 모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얘기하면, 클리토리스는 완전히 한국 사회에 가려져 있는 여성의 신체 부위 중에 하나잖아요. 교과서에도 안 나오고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던 기관입니다. 근데 성적 만족감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있다라는 것을 모형으로 보고 정보를 접하면 훨씬 더 강력하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저희 단체 건 아니고 한국 성폭력 상담소에서 쓰는 카드 게임인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동의를 교육하기 위해서 쓰는 게임인데, 이 7장의 카드를 주고 당신이 생각하기에 동의를 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나열해 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다 중요한데 순서를 놔야 되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막 머리 터지게 고민해가지고 내가 순서를 이게 맞아 그럼 딱 놓잖아요. 모든 사람의 순서가 다 달라요. 그럼 왜 이거를 1번으로 했습니까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빈칸은 여기 없다면 뭐가 중요합니까가 빈칸에 들어가는 겁니다, 스스로. 그 다음에 요거는 또 최근에 새로 개발하신 건데 너무 재밌어요. 노란색 카드를 까면 무슨 관계인지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 만난 사이, 뭐 앱에서 처음 만난 사이, 회사, 직장 동료, 뭐 상사, 이런 게 관계가 나오고요. 주황색을 까면 표정이 나와요. 그 다음에 빨간색은 내가 성관계 하겠냐고 물어본 사람이 대답한 답변이 나옵니다. 그럼 보세요. 이렇게 학교에서 만난 사이인데 성관계 하겠어 물어봤는데 그래요라고 했잖아요. 근데 표정이 이래. 그러면 이게 진짜 동인지 거절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그래요라고 했는지를 내가 해석을 해서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끼똥 게임이라는 건 저희 단체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게임인데 아직 시판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들이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과 활동 지원사가 화장실을 함께 써야 될 때도 있고, 성별이 그들이 다를 때도 있고, 저같이 이제 아기가 있는데 이제 지정성별 여성이 딸이 아기가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성별이 다른 부모님과 함께 화장실을 써야 될 수도 있고, 또 성별 구분이 이분법적인 성별 구분이 불편한 사람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화장실을 잘 못 쓰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알리고 싶고 재미있게 교육하고 싶은 방법을 만들고 싶은데, 그게 이제 토끼똥 게임인 거예요. 토끼들이 마을에 화장실이 한 개밖에 없어요. 근데 토끼들의 정체성이 다 다른 거예요. 휠체어 타는 토끼도 있고, 자녀와 함께 화장실 사용해야 되는 토끼도 있고, 트랜스젠더 토끼도 있고, 다양한 토끼들이 화장실을 써야 되는데, 그러려면 화장실을 고쳐야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근을 내야 고칠 수 있는데 노동을 해야 당근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노동을 하든 안든 한 턴이 지나면 똥이 생겨요. 똥이 계속 생기면 노동도 못해. 큰일 나요. 그래서 이런 재미있는 게임을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드락 같은 거에 통해서 이제 표나 그림을 이렇게 붙여놓고 생각을 유발시킨 다음에 그걸 대화를 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전 질문을 받던지 현장에서 쪽지 질문이나 앱이나 이제 그냥 인터넷 사용하셔서 질문을 받아서 그냥 모든 질문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대화로만 수업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런 PPT도 아무런 자료도 게임도 필요 없이 그냥 현장 대화와 질문만으로 수업하실 수 있죠. 그 다음에 한 가지 정체성으로 주제 강연을 요구받았어도 한 가지 정체성만 다루지 않고 수많은 사회적 정체성을 함께 생각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사회적 정체성표 걷기 그런 활동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 만약에 오늘 청소년 얘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선생님들 생각하시는 청소년이 어떤 청소년이 있을까요? 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나이 어린 사람이 청소년 아니에요? 이런 정도 얘기밖에 못 하거든요. 이주민 청소년 있을까요? 장애인 청소년 있을까요? 서울이 아닌 비서울 지역에 사는 청소년 있을까요? 등등 수많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여러 유형의 청소년들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청소년과 다른 정체성이 중첩됐을 때 발생하는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자, 아까 엄기호 선생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청소년 성소수자가 겪는 문제가 청소년이 아닌 성소수자와 겪는 문제가 확연히 다르거든요. 또 그리고 비성소수자 청소년과 성소수자 청소년이 완전히 다르고요. 그래서 수많은 정체성들을 함께 고려할 때 훨씬 더 나눌 수 있는 문제가 커진다라고 하는 점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럴 때 되게 중요합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살기 힘들다 이런 얘기 요즘에 되게 많이 하잖아요. 청소년도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게 이 세상을 우리가 남자 여자로만 살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근데 사실은 군대 문제는 내가 국가로부터 나의 노동력과 나의 삶을 착취당하는 거지 여자가 나를 어떻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를 여성과 비교할 필요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누가 영장 보냈지? 누가 나한테 최저임금도 안 주는 거지? 이런 질문을 몇 가지만 통해서 진짜 바라봐야 될 대상, 진짜 질문에 대해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찾을 수 있게 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교차성과 상호성이 저희는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차성은 소수자성이 중첩되는 걸 교차성이라고 하고, 상호성은 내가 소수자성과 특권 그룹을 동시에 가지는 걸 상호성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정확히 인식이 돼야만 나의 위치성도 확인하고 나의 역할 확인할 수 있고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은지 다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장시간 다회기로 만날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1시간밖에 우리에게 거의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이라는 전제를 제가 붙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시간 그리고 여러 번 만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변화의 가능성도 훨씬 크다. 그래서 저희는 4시간씩 4번 또는 7시간씩 6번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장시간으로 다회기를 만나면 만날수록 생각도 깊어지고 할 수 있는 대화도 많아지고 또 라포 형성도 되고 더 깊은 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번 자꾸 만나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변화의 주체로 초대하기, 이게 마지막입니다. 혼나거나 기분 나쁘거나 또는 뭘 해야 된다 막 의무적으로 이렇게 느껴지지 않게, 나는 이런 세상을 원하는데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당신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도 나도 저 변화의 물결에 참여하고 싶다, 이런 느낌을 줘서 나도 변화의 주체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